지금 3주차하고 어떻게 수술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진짜 재수술은 절대 안 할 생각이에요.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웠어가지고. 안녕하세요, 카레 누나입니다. 오늘은 아이폰 기본 어플을 사용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항상 DJI고의 뷰티 모드로 촬영을 했었는데요. 오늘은 코수술 후기라서 아이폰 카메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붓기가 좀 덜 빠져서 여기랑 여기가 아직 붓기가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 봐주세요. 제가 무슨 수술을 했었냐면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비중격이 틀어져서 비중격 만곡중 수술을 했었고 여기 비밸브도 틀어져서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만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두 곳을 같이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것과 비염 수술을 같이 했고요. 비중격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연골 여기다 올리는 같이 했습니다. 조금 높아졌는데 아직 붓기가 안 빠졌어요. 그래서 지금은 수술한 지 3주 정도 됐습니다. 약 3주? 조금 넘었고요. 화장을 되게 두껍게 했어요, 이쪽을. 근데 멍이 아직도 있어요. 저는 한 2주 정도 되면 멍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저는 멍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, 여기 이렇게. 그래서 지금 3주차하고 어떻게 수술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코 성형수술이랑 요거랑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수술 후에는 수술 후 한 2, 3일 뒤에 한번 손 빼러 가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기부스 풀으러 가고 그리고 나서 수술 후 2주 정도 후에 이제 내원을 해서 코 상태를 보거든요.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저도 잘 사실 몰랐는데 제가 코가 여기로 좀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, 수술 후에. 원래도 이쪽으로 틀어졌었는데 수술 후에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동생은 약을 끊었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 약을 더 먹으라고 해서 받아왔습니다. 안 보이네. 그래서 수술 후에 먹는 약은 항생제를 먹고 그 다음에 저녁마다 비염약을 먹고 알레르기 약도 먹고 지금은 이제 다 먹어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코 세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코 세척은 하는지 몰랐는데 이게 코 세척을 하는 식염수예요. 약국에 가셔서 코 세척할 건데 식염수 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염수를 주시더라고요. 보면 점막 세척용, 이렇게 세정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쓴 거고요.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뭐 그릇이나 컵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을 해야 돼요.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돌려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병원에서 주사기를 줘요. 요 큰 주사기인데 여기다가 한 코에 50ml씩 한 코에 한 번에 50ml 한 코 한쪽 50ml씩 하는데 3번씩 해야 돼요. 그래서 한쪽에다가 한 번 할 때 150ml를 사용하는 거죠. 하루에 3번을 해야 돼요. 아침, 점심, 저녁. 그래가지고 원래는 900ml 정도 사용하는 게 맞죠. 이게 1000ml인데 이게 하루에 한 통을 사용해야 돼요. 근데 그렇게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3번 해야 되는데 2번까지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2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머리가 아파요, 두통이.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비염수술 같이 했는데 동생도 같은 증상에 시달리더라고요. 사실 저는 아플만 한 게 제가 이제 이게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우는데 15초를 데워야 하는데 제가 한 10초 정도 데우고 성격이 급해서 꺼내서 이제 주사기 뽑고 넣으려고 하면 좀 차갑더라고요. 약간 시원한 느낌? 그냥 했는데 이제 두통이 심하더라고요. 한 2번 하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통이 있으면 한 하루 정도 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 쉬었고요. 이제 해야 합니다. 요거를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한 달이나 해야 되더라고요. 5분도 안 걸리는 일이긴 한데 귀찮더라고요. 그 다음에 하는 게 요거는 스프레이예요. 비염 치료제 스프레이인데 요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뿌리는데 가장 건조한 시간에 뿌리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, 양쪽 2번씩, 2~3번씩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써요. 목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
이제 수술 후의 관리고요. 그리고 나서 저는 아마 다음 주쯤 다시 한번 내원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 후 3주차 됐을 때 느낌은 일단은 생각보다 멍이 안 빠져서 좀 놀랐고, 그 다음에 붓기가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. 사람마다 개인차겠지만 여기랑 여기가 안 빠져서 걱정이고, 그 다음에 코가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들창 코가 되지 않았나, 저 혼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콧구멍도 너무 커진 것 같고 막 이만하고. 보시면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수술 화장을 좀 이렇게 해놔서 얄쌍해 보이는데 완전 쌩얼이면 좀 두툼해요.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기다리면 좀 괜찮아진다고 이제 인터넷에 봐서 저도 한 달 정도는 좀 참아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수술 후에 든 생각이 뭐냐면,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비염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진짜 안 하고서는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염 수술하러 갔고, 이제 거기서 들은 내용이 뭐냐면, 요새 코 수술을 하러 성형외과에 가도 이비인후과에서 가끔가다 CT를 찍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제 안에서 휘었거나 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코 수술을 한다고 이게 실리콘을 올리거나 하고 나면 이제 그 비염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비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대요. 그래서 이제 코를 CT를 찍어오라고 한대요. 왜냐면 부작용이 또 생기니까. 그래서 이제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병원에서 알려줬고, 또 이게 비염 수술을 일단 성형을 안 하고 했어요.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냥 코 수술을 할 걸 해서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을 하면 이게 교정에서 맞춰놓은 게 틀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성형수술을 또다시 추천하지 않는다. 물론 병원에서 좀 약간 상술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, 그래서 평생 코 수술을 다시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냥 성형을 하자 해가지고 살짝 여기를 올렸어요. 어차피 하는 거 비용을 더 내고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주 목적이 미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능상 개선이 목적이었고 그 다음이 미용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만족하는 편인데, 만약에 미용을 하러 이비인후과에 가신다면 불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그 성형외과에 나오는 정말 그런 예쁜 코, 이런 코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약간 인터넷에 보니까 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물론 제가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고 예쁘고 이러진 않고, 지금도 화장을 하고 나가면 성형수술 이거 코를 높였는지 모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잘 말하지 전까지는 모르는 정도? 붓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냥 진짜 얼굴에 코만 뿅 이렇게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성형수술과 다르게 여기 바닥을 교정하지 않아서 여기 콧구멍이 차이가 난다던가 여기가 조금 삐뚤어진다던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대요. 그래서 요거는 교정이 안 돼서, 콧구멍이 원래 좀 짝짝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수술해도 짝짝이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확실히 미용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성형외과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랑 성형외과 같이 하는 데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지금 그래도 진짜 발음이 훨씬 좋고 이렇게 숨도 쉬어지고, 그 다음에 고양이랑 같이 있어도 콧물이 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만족하고 있고요. 막 코가 삐뚤어진다던가 콧구멍이 너무 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진짜 재수술은 절대 안 할 생각이에요.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웠어가지고. 소다로 찍은 셀카 같은 거는 이제 할 테니까 좀 비교하는 샷이랑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